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림페이퍼 디자인 팁앤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아이디어 라이언스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인 코리아의 안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디자이너를 위한 패키징 전략과 개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글로벌 패키징 시장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진행해 주실 박종훈 교수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패키징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자, 그럼 우리 먼저 교수님 강의하실 내용,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디자이너분들뿐만 아니라 제품을 기획하시는 마케팅 담당자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종현 교수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글로벌 패키징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패키징 시장은 약 한화로 500조 원 규모이며 이 중 북미가 약 150조 원, 유럽 150조 원, 그리고 아시아와 기타 국가가 약 200조 원 정도의 패키징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로 보았을 때 패키징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가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인 반도체 시장보다도 대략 10배 이상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들처럼 패키징 시장도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인구 대비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국가들의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패키징, 그리고 환경에 더 작은 영향을 미치는 패키징을 요구를 하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IoT 기술과 패키징을 접목하거나 또한 새로운 패키징 소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패키징 신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글로벌 패키징 시장을 이끄는 트렌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패키징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친환경 패키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었다면,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친환경 패키징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에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먼저 친환경에 대한 늘어나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겠죠. 특히 현재 10대, 20대, 30대 소비자들은 그 이전 세대들보다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친환경 패키징에 관련한 각국의 정부 규제나 정책들이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 따라 패키징을 개발하고 또 이용하는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친환경 패키징과 관련된 트렌드를 살펴보면, 먼저 소재 측면에서는 재생원료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포장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무림페이퍼와 대한통운이 공동 개발한 네오폴의 완충 포장재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또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포장재 절감이나 재활용 가능 소재 적용을 넘어서 패키징 재활용률을 높이고 또 분리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패키지를 단일 재질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든지, 제품 대비 포장 부피를 절감시키려는 노력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쇄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겁죠. 최근에는 좀 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재사용 포장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키징 시장의 또 다른 트렌드는 스마트 패키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패키징은 제품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화된 패키징을 말하는데요. 노령 인구의 증가나 보다 나은 접근성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이 스마트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나 제약 제품, 그리고 전자, 식품 산업에서 이러한 스마트 패키징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스마트 포장의 종류도 매우 많고 또한 적용되는 사례도 매우 다양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자면 RFID 태그를 패키징에 장착해서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제품을 스캔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나 NFC 태그를 장착해서 제품 위조 방지를 돕는 기술, 그리고 또 패키지에 전자 인쇄를 해서 사용자에게 적시에 신호나 메시지를 보내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센서들을 이용해서 식품의 변질 상태를 모니터하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식품 상태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하는 패키징들도 있고요. 또한 패키지에 증강현실과 연결된 QR코드를 인쇄해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패키징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사례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커머스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치수와 형태의 패키징 제품들이 함께 공급되고 또 분류가 되죠. 이러한 공급망 환경에서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키징을 설계를 한다면 이제 공급망 환경이나 제품 특성에 따라서 완충제의 종류나 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외부 포장 치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패키징 기술은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기능을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패키징 프린팅 분야를 보면 디지털 프린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프린팅이 패키지의 대량 생산에 적합한 인쇄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플렉소 그리고 그래비어 같은 전통적인 인쇄 시장의 규모에 비해 작은 시장이지만, 차별화나 개인화된 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디지털 프린팅 기술도 점차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이 예측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대량 생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디지털 프린팅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치수나 형태에 초점을 맞춰서 글로벌 패키징 시장을 보게 되면 소포장 제품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같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국가에서 소포장 제품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패키징 시장의 또 하나의 주요 이슈는 포장 물류비 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장 물류비 절감에 대한 고민이 현재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특히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긴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특히 수출입 제품의 경우에는 물류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최대한 포장 부피를 축소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에 패키징 시장,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이커머스 시장이라든가 또 택배 배송이 또 급증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트렌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현재 글로벌 패키징 트렌드 중 하나가 늘어나는 전자상거래용 패키징, 즉 이커머스 패키징입니다. 특히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각종 규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수가 매우 급증하였는데요. 기존에는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 주로 이커머스가 활발하였다면, 최근에는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긴 북미에서도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커머스 패키징, 즉 택배 포장의 이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커머스 환경에서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패키징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환경에서는 소매점을 통한 전통적인 유통체인과 비교했을 때 제품이 좀 더 가혹하게 취급이 됩니다. 때문에 제품이 충격에 노출될 위험도 더 많아지고, 또한 가해지는 충격 또한 커지게 되죠. 쉬운 예로 소매점을 통한 유통체인에서는 그 포장된 제품을 팔레트 위에 적재하고 이를 스트레치랩으로 감아서 유닛 로드로 형태로 만든 다음에 지게체를 이용해서 상하역을 하고 취급을 하게 되죠. 이러한 취급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사람 가슴 높이라든지 이런 높은 높이에서 제품이 낙하해서 충격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택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사람 손을 이용해서 상하역 작업과 마지막 배송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품을 취급하다가 떨어뜨릴 확률도 높아지고, 낙하한 높이도 사람 허리나 가슴 높이 정도로 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소매 유통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한 패키지들이 그대로 이커머스 공급망을 통해서 배송되었을 때 파손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해서 이커머스 포장에는 더 많은 완충제를 사용하거나 해서 과대 포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과대 포장은 결국 포장 재료비 상승을 일으키고 또 더 나아가 환경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죠. 때문에 이러한 이커머스 패키징을 정합화하려는 노력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커머스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에서는 Frustration Free Packaging Guideline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아마존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패키징 정합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대포장을 방지하는 동시에 또한 패키징의 적절한 제품 보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안전수송협회와 협업하여 이스타6 아마존이라는 패키징 유통 신뢰성 시험 규격을 만들고 또한 이를 통해서 패키지 디자인의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패키징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의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시각 디자인 측면에서의 패키징 트렌드를 보면 몇 가지 두각을 나타내는 트렌드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로는 첫 번째로 미니멀하고 단순한 디자인, 그리고 레트로나 빈티지한 디자인, 또 그린이나 브라운 색상을 이용해서 친환경 이미지를 나타내는 디자인, 그리고 파스텔 톤의 색상을 사용한 디자인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시각 디자인 요소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대칭적인 그래픽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고 또 사진이나 캐릭터를 사용한다거나 작은 패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장 전면부에는 솔리드하고 볼드한 폰트를 사용해서 로고나 제조사 대신 제품명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간 협력이나 순수 예술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의 경우는 이러한 브랜드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젊은 소비자층에게 성공적으로 어필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글로벌 패키징 시장의 트렌드를 디자이너분들께서 잘 접목해서 디자인에 쓰신다면 성공적인 그런 디자인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무림페이퍼의 디자인 팁앤톡, 디자이너를 위한 패키징 개발과 전략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글로벌 패키징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패키징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매일 건강한 날 되시고요. 다음 이 시간 뵙도록 할게요.